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방탄사고라는 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탄사고란 책은요, 부제가 걱정, 무기력,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지킬 해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제목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게 많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오늘 주제로 잡았고요. 책의 저자는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이라는 독일 의사입니다. 이분은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방송 출연과 무대 공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마술사, 웃음 트레이너, 베스트셀러 저자로 독일의 각종 매체와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챕터는 플라세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플라세보 효과란 거는요, 어떤 거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세보 효과란 투약 형식에 따르는 심리 효과를 말하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병이 많이 낫는다든지 호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에서 방탄사고라는 책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플라세보를 처방합니다 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간호사가 부상당한 병사를 돌보고 있었는데 병사는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에게는 당시 가장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되던 모르핀이라고도 합니다. 몰핀이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이 도와줄 수 없는 게 안타까웠지만 실제적으로 병사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 그녀는 커다란 주사기에 식염수를 넣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아주 강력한 약이니까 곧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사의 상태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동정심에 직감적으로 행한 조치가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낸 것인데 바로 플라세보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무엇이 작용한 것일까? 망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아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 즉 가짜 약을 가리키는 플라세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마음에 든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예를 들면 무해한, 해가 되지 않는 식염수가 그런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간호사가 주사한 몰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 기대가 병사의 고통을 들어준 게 분명합니다. 이때 누가 누구의 마음에 든 걸까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에게 그런 식의 호의를 베풀어도 되는 걸까요? 오랫동안 과학은 기대와 긍정적 태도가 치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플라세보 효과일 뿐이야. 여기서 단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의학자들은 곧바로 이런 효과를 무시하며 망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심한 착각이었죠. 20세기 말에 들어 연구는 눈부신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자가 고통을 망상하는 것도 플라세보 복용 뒤 통증 완화를 망상하는 것도 모두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에서 뇌인성 진통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습니다. 유명한 엔도르핀이 그것입니다. 엔도르핀은 진짜 진통제와 똑같은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즉 알약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도 머릿속 처리 과정은 실제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완전히 실질적인 변화이고 척정도 가능합니다. 이런 효과는 비상사태나 의술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는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공감 능력을 지닌 어머니와 아버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아이의 무릎에 호호하고 입김을 불고 문질러주면서
나쁜 아이를 쫓아버리거나 아이에게 주스를 건네주며 이걸 마시면 금방 힘이 세질 거라고 암시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이에게 통한다면 어른에게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다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두통약도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바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진짜 약의 효과를 3번만 겪고 나면 4번째부터는 똑같이 생긴 가짜 약을 먹어도 비슷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는 두통약이나 천식, 흡입기 같은 가벼운 약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장기 이식 후 면역체계에 작용하는 약들에서도 같은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우리는 앞으로 약을 투여할 때 4번째마다 진짜 약 대신 독성과 부작용이 없는 가짜 약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덤입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작용력이 있는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약의 작용을 학습하고 나면 내부의 치유자가 자신의 고유한 약으로 치료를 떠맡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 병원 교수 크리스티안 비엘 박사는 기대와 주의력과 통증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랑니를 뽑으면 많이 아픕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 아픔을 견디려 애쓰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고통에 조금이라도 덜 몰두할수록 그만큼 기억에서 고통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출근하며 치료받는 환자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만성 통증까지 얻는 환자들보다 수월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엘 박사는 기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도 제시하였습니다. 박사는 이번에는 반대로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효능이 있는 약을 투여해 보았습니다. 링거를 통해 엄밀히 아주 강력한 진통제인 노발긴을 주입했더니 사전에 투약을 인지하여 효과를 기대한 환자에게서보다 훨씬 약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류 의학에서든 대체 의학에서든 플라세보 효과에 기댄 치료들이 상당히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절이 탈구되었을 때 좀 더 빠르게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처 부위에 자석 코일을 갖다 대는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제 효과를 내는 것은 자석이 아니라 긍정적 기대입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심지어 외과 시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는 환자에게 좋은 약 못지않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양리학에 대해서는 온갖 쓸데없는 것들까지 다 배우면서 왜 언어의 심리학은 그토록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에게 좀 더 올바른 방식으로 말과 생각을 건네고 또 여기에 적절한 의식이 곁들여지면 약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말과 약이 합쳐질 때가 말 따로 약 따로일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작용력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단순한 것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명심하여 환자와 시선을 맞추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의 감정을 잘 인지하여 반응하고 환자가 기대하는 바를 묻고 두려움을 가라앉혀주고 긍정적 기대를 일깨워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효과 좋은 약입니다. 이런 약효를 제약회사에서 만든 알약에서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학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플라세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 정체를 알고 있을 때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플라세보를 공개적으로 투약해도 될까요? 아니면 환자 모르게 해야 할까요? 보스턴 하버드 의대의 개짜로 유명한 테드 캡트척 교수는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캡트척 교수는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번 플라세보를 복용하도록 처방했습니다. 다들 알맹이 없는 약이 처방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40% 이상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며 가짜 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환자들의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매일 3번씩 자신의 회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한 것이 회복의 근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약은 아예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척불을 켜거나 하늘의 특정 방향으로 절을 하거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거나 심호흡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고의 일상적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년의 과학자 유타 마이스너는 플라세보 효과가 심지어 간처럼 특정한 장기에도 적용된다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의학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간 곧바로 터붓이 되고 신빙성 없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에게서 불필요하게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 역시 일종의 신체 상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언어와 내적 이미지의 힘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달리 어찌할 방도가 별로 없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알려진 약초 말고는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변변한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서의 한 구절을 종이 쪽지에 적어 환자에게 먹이는 풍석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쪽지를 씹어서 삼키면 몸에 좋은 말씀이 말 그대로 체화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플라세보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10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자인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플라세보는 환자가 그 정체를 알고 있을 때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파란색 플라세보는 진정 효과가 있고요. 빨간색은 흥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알약 4개는 2개보다 강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플라세보 주사는 플라세보 알약보다 더 잘 듣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플라세보 수술이라고 합니다. 값비싼 플라세보는 값싼 플라세보보다 효과가 좋고 플라세보는 진짜 약에도 적용되는 부작용을 지닌다고 하네요. 그리고 흰색 가운을 입은 수석 의사가 건네는 플라세보는 플로 셔츠를 입은 간호사가 주는 플라세보보다 효과가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저자인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제닌 독일 의사는 플라세보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한 번쯤 우리가 관심 있게 읽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